자, 이번 시간은 행정절차론, 우리 행정사 2차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 1회 이제 바로 이제 시험을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약 3개월 뒤에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첫 회 시험에서 출제 경향이라든지 범위가 이제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1차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출제 경향과 범위가 정확히 이제 파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론 그 내용은 우리 1차에서 행정법 기본 이론 올 때 많이 하셨죠. 하셨으면서 일단 우리가 2차 시험은 이제 1차 객관식과는 달리 이것을 갖다 이제 답안지에 우리가 이제 주관식 논술 사례형 이어서 우리가 직접 답안지 주관식 논술로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답안지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갖다 보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른 시험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첫 회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1회, 2회, 3회까지는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우리 행정사 시험 자체가 사실 법무사 레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법무사 레벨인데 1차 시험부터 일단 1차 객관식 그 문제에서 2,688명 정도가 나와서 2차 시험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300명 정도 추려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행정 절차론에 우리가 이제 보통 저희들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 절차론은 좀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과목 뭐 민법 계약이라든지 행정사 실무법 사무관리론에서는 기출 사례가 나왔는데 사례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는 아직 그 사례형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 공청회 가장 큰 문제 40문제 공청회 문제가 40점 문제로 나왔고요. 물론 여러분들 총 4문제에서 행정절차법에서 큰 문제로서 40점 20분 정도 쓰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에 관해서 시험 나왔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사이드 문제로서 약술형 문제로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이 개념과 대상, 그 다음에 행정입법예고와 관련성, 이 관련성은 공통점이에요. 이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약술형 문제로서 20점, 10분 내에 쓰셔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죠?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본 원칙 정도만 써주시면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1차 하면서도 모두 커버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단은 주관식 논술은 객관식과 달리 정확히 법조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먼저 잠깐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출제 문제 우리가 총 4문제가 출제됐고 우리가 보통 예상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행정과정의 규율에서 우리 행정법에 보면 제1편에 2편이 있죠. 2편에 이어서 제3편에 보통 행정과정의 규율로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것이 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1회에서 약 3회까지는 거의 행정절차법에서 시험의 문제가 다 출제될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를 그 행정절차법은 워낙 중요하잖아요. 사전 구제 제도로서 중요하고 또 이때 보시면 우리가 처분 절차가 있죠. 주로 행정절차법이 처분을 행정행위를 위주로 해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 일반법이죠. 그래서 예상하기를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 제도에서 우리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정도가 나올 것이다. 큰 문제로 했는데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적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는 좀 여기서 좀 시대고시에서는 좀 기출 문제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강의에서 이미 지금 다 적중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쌤들이 의견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제도 중에서, 그죠? 의견 청취 제도 중에서 청문이 좀 중요합니다. 청문이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이 다 청문에서 출제될 것이다 예상했는데 공청회가 나왔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견 청취 제도에서 우리가 청문 공청회, 그렇죠? 예, 공청회 의견 제출 절차가 있으니까 이 공청회는 대다수가 우리가 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론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점수가 무난하게 나왔어요. 학교 점수가 나왔는데 다른 기타 뭐 민법 계약이라든지 사무관리론, 그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에서 좀 점수가 특히 행정사 실무법에서 많은 차이가 났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민법 계약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고, 우리 다음 시험에 우리가 이번 시험 봐서 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나머지도 좀 나올 거 많지만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기능과 대상, 그리고 행정입법과 예고의 관련성 차이점, 이 부분도 객관식에서도 많이 좀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시험에서는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까지 상세히 좀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그 중요한 사항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나머지 우리 행정조사기본법 이거 말고도 그럼 총 7개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이제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 받고 출제 경향과 출제 범위를 정확히 해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회 시험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늘 강조했지만 행정법 총론 부분에서 법 보시면 맨 처음에 행정절차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선생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행정조사기본법이 나와요. 행정조사기본법.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칙법이죠. 질서위반행위규칙법 이게 있고, 행정심판법은 이때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으로 가버립니다. 총론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5개 보셨죠? 그러면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 행정질서를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총 5개입니다. 5개에다가 자, 행정규제기본법. 자, 일반 행정절차에 대해서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들어가죠. 요거까지 해서 행정법 총론에 2조까지 들어가요. 범위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있죠. 예,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포함되고요. 요거까지 포함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행정절차론 법인데 제가 봐서는 아마 초기 1회, 2회, 3회까지는 앞에 부분에서 내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가족관계 등록법까지 이번에 또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까지 다 보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10개월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첫 1회 시험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각 과목당 60개 준비하니까 거의 다 큰 문제, 중요한 문제 20개, 30개 정도. 작은 문제 우리가 또 약설 형태로 따로 빼서 사이드 문제까지 준비했더니 거의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는데 이번 시험은 10개월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가 좀 높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꼭 중요합니다. 1차 시험에서 좀 많이 뽑아놔서 2차 시험에서 올해도 사이드에서 다른 과목 중에서 특히 사이드에서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겨우 커트라인 넘기면서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 커트라인이 이제 52.25 정도 되고요. 평중 우리가 각 과목당 3번씩 출제에 들어가니까 300점씩 해서 4과목이니까 1200점이죠. 그래서 약 65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경험해보면 절차론도 전반적으로 올해는 100개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도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개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커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초기 시험에서 아마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올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또 행정절차론에서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개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출제 범위하고 경향을 좀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우리 좀 강평에 들어가 보죠.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풀면 금방 푸니까요. 지금 저 꼭 부탁 말씀드릴 것은 올해에서도 올해 1회 작년이지 이미 이제 작년. 예.
이제 올해 이제 보시면 올해 2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1회 시험에서도 이제 학원에서 신림동 쪽에서 좀 더 합격이 법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격이 법학원에서 지금 1차 행정법하고 2차 이제 행정 절차론 행정사실론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2회 시험에서는 우리가 1회 시험과 똑같아요. 동일 똑같은데 지금 이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안지에 현출할 때는 그 시간적인 2차 시험에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평균적으로 합격하신 분들 다 연락해서 다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두 문제까지 쓰시고 두 문제를 그렇게 좀 정확히 못 쓰신 분들은 좀 점수가 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다 쓰셔야 돼요. 네 문제를 다 쓰시고 그중에 올해 합격생들 보니까 세 문제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쓰셨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로 워낙 사이드에서 행정 절차론 제외고는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 거의 못 쓰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커트라인 넘으시거나 그죠? 예. 일단 또 그다음에 한 56점 정도에서 합격하셨더라고요. 평균. 시간 낭비가 중요한데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가장 올해 1회 시험에서 작년 1회 시험에서 문제됐던 것이 이거 얼마나 써야 하는가 2차에서 도대체 얼마나 써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총 100총 시간은 100분이에요. 100분 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제1과목 있죠. 제1과목 그다음에 제2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1과목, 제2과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개 시험 보죠. 민법 계약하고죠. 민법 계약 요거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론 이렇게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 제2과목으로서 두 번째 시간이죠. 이거 50분 봐요. 50분 보고. 50분 보죠. 자, 50분, 100분 보죠. 100분 써봐라. 이거 보니까 50분은 100분이죠. 100분이죠. 100분. 100분 보고. 그 다음에 30분 쉬었다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올해 처음 보신 분들은 다 문제가 안 되겠죠. 30분 쉬었다가 바로 제2과목으로서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하고 이렇게 사무관리론이 시험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달아 쓰셔야 돼요. 100분 이렇게 봐요. 그죠? 예, 바로 이렇게 100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안배가 중요한데 이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장수로 표현하면 아마 이 정도를 쓰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큰 문제 40점짜리죠. 40점짜리는 한번 명기해 볼게요. 우리 한번 해보시죠. 이거 20분 내에 쓰셔야 돼요. 20분 정도 그 이상 할애되면 안 됩니다. 큰 문제 40점짜리 20분 논술사례형인데 이걸 갖다 보면 여러분들 2장 정도만 정확히 써주시면 돼요. 2장. 많이 쓴다고 필요한 거 많이 쓴다고 점수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2장 정도는 써주셔야 한다. 2장 정도 써주실 때 정확히 핵심 키워드 위주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40점 문제인데 반드시 목차가 작성돼야 돼요. 이 목차와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것이 정확히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2장이 아니라 한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죠. 한 장이고 한 장이면 2페이지를 말해요. 2페이지. 이렇게 정확히 써주셨으면 아마 점수 오시는데 40점에서 거의 한 30점 정도로 맞으셨을 겁니다. 최소 30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그 세 문제 좀 쓰셨는데 작은 문제 보세요. 작은 문제. 예? 작은 문제. 이 작은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입니까? 세 문제죠. 작은 문제 약술형 문제인데 큰 문제는 논술사례형 문제고 논술사례형이고 그렇죠. 논술사례형이고 작은 문제는 여러분들 약술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 보시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이 작은 문제를 쓰시더라도 반드시 목차를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목차 없이 그냥 쓰시면 다 꽈락이 있습니다. 이번에 꽈락이 있어요. 목차 써주셔야 돼요. 목차. 묻는 거 그러면 정확히 개념 정도 써주시고 정확히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행정절차법상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행정조사의 개념 써주시고 그 두 번째 목차에다
이렇게 예, 행정조사 기본 원칙을 써놓고 작은 목차로 해서 그 핵심 그 조문에서 조항에서 중심되는 용어를 갖다 써서 금방 눈에 띄게끔 이렇게 편하게 채점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냥 그 물론 뭐 개념하고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쭉 이어서도 무방하지만은 보다 점수를 갖다가 좀 그 정상적인 점수, 고득점 내지 정상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목차와 핵심 키워드가 마찬가지로 정확히 써준다는 것이죠. 목차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호환성을 가지는 법률 용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쓰신 분들 그냥 그 목차도 그냥 개념도 안 쓰시고 뭐 워낙 사이즈 냈으니까요. 그냥 막 쓰신 분들은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거의 꽈나 나오셨을 거예요. 또 뭐 합격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좀 다시 기득권을 가지고 제 2회 시험 보시는 분들이 다 연락해봤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있고 특히 직장인분들 이분들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뭐 주말반을 이용한다든지 또 야간반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거의 이제 우리가 뭐 중학식 논술 시험은 2년을 준비합니다. 1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시험 경험 보고 바로 2차 이제 그 다음 6개월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가 2주 전에 났죠. 3주 전에 났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줄 거. 세 문제입니다. 이 세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시간 제약이 지금 작은 보세요. 과목당인데 100분이지 않습니까? 100분이니까 각각 50분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문제, 큰 문제 20분에 쓰고 작은 문제 20점짜리, 그죠? 20점짜리죠. 여기서 20점짜리입니다. 20점입니다. 20점. 10분 내에 쓰셔야 돼요. 자, 페이지는 약 1페이지 정도. 1페이지는 우리가 1페이지 정도만, 1페이지 정도. 페이지는 1페이지 정도만 쓰면 돼요. 반 페이지만 쓰면 돼요. 반 페이지. 정확히 써줘야죠. 여러분들 보니까 누가 합격을 했나 한번 조사해 봤더니 우리 일본 이제 직장인들 분들이 좀 적게 드셨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험 준비하셨거나 논문서나 뭐 간평서 사실하든지 준비했다가 작년에 시험 끝나고 바로 올해 1차 준비 들어가가지고 또 2차 약 3개월, 4, 5개월 정도 집중해가지고 바로 넘어가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그 직장인분들도 좀 개중에 합격하셨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지 좀 이번에 기득권을 갖고 다시 2회를 보셔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좀 시간 안배 이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 아쉬웠던 것은 워낙 시험 기간 2차 시험 기간이 짧아서 좀 법조문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이 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법조문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법조문을 위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법조문 주어지는 시험이면요, 이렇게 법조문 쓰는 내용은 절대 안 내거든요. 근데 올해 보세요. 출제 경향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법조문을 안 주니까 더구나 우리 행정 절차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이라든지 사무관리론 이런 내용도 다 행정법 내용입니다. 행정법 내용에서 아직 연구가 행정법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된 형편이어서 법조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문 위주로 그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1회, 2회, 3회, 4회, 3회 넘어가 버리면 책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론적인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초기 시험에서 아마 이제 2회 시험에서는 좀 우리 행정 절차론에서도 이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지금 저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아직 우리 행정 절차론에서는 1회 시험에서는 사례형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다른 과목들은 다 사례 나왔어요. 세 번째가 준비할 것이 뭐냐면 준비하실 것이 우리 행정 절차론에서 아마 내년 정도는 우리가 올해죠 2회 정도에서는 사례형이 좀 강평 해놓고 있는데요. 사례형 논술 사례형이 지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시험 중점적인 관점에 아마 행정절차법이죠.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그죠? 우리가 특히 행정절차법에서는 예를 들면 사전통제의 대상, 또 불이익처분, 이것이 불이익처분에 해당돼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돼서 뭐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가, 이 관련 판례. 그 다음에 뭐 또 행정처처법에 있어 적용 제외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또 불이익 처분에 의해서 뭐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가, 또 의견 청취 절차 이 적용이 있는가, 이런 그 관련 판례가 점차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위주로 나올 것 같고,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도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거든요. 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요 사례도 또 직접적으로 논술 사례형 나올 수도 있고, 예, 그 관련 판례에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는 그냥 평이하게 그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전히 논술 사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나머지 역시나 여러분들 우리 일반 절차법에서 보세요. 지금 예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 됐어요. 지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죠. 요거 있는데 이것이 행정입법 내용인데 행정입법 내용이에요. 사무관리론 쪽에서 이제 주요 법이 되죠. 사무관리론. 그렇죠. 예, 실세, 예, 쉽게 말하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 그다음에 그 일반법으로 쓰잖아요. 우리 행정절차법의 일반법으로서 예, 그렇죠.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또 그쪽에 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문제죠. 바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보시면 1차에서 전부 다 법조문 특강할 때 이런 법조문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법조문 특강이. 1차 시험에서 반드시 법조문 특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학생들이 많이 설득했는데 물론 초기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 많이 하셨거든요. 출제 범위는 어디까지 낼 것인지.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차 우리가 행정법 기본 이론할 때 1차, 2차 공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갖다 2차 과목으로 빼서 실무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법조문을 갖다가 이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1차에서 법조문 특강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1차에서 객관식 시험에 뿐만 아니라 주관식 논술을 위해서도 법조문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형태 법조문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법조문이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 시험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2차 공부할 때도 법조문을 반드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좀 주문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 안배 말씀드렸고, 법조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볼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바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2차는 우리 좀 온라인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 실제로 쓰는 연습은 오픈에 나와서 또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대다수이시니까 지금은 인터넷을 보시고요. 주말반을 이용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죠,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약 10개월 남았어요. 지금 1월 2일이니까 10개월인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보나마나 또 1월 달이 명절이 꽤 있어서, 예, 우리가 약 10개월, 10월 11일 날 이미 발표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10개월 갖고 그런데, 지금 바로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강평 써놨으니까요. 두 번째 강평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1차 시험,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난이도 조정을 실패했습니다. 난이도 이 조정을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한 2,668명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서는 3배수를 뽑는데, 우리가, 번역 행정사, 일반 행정사 267명인데, 여기서 266명 뽑았어요, 이번에. 근데 일반 행정사 267명,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번역 행정사에서 33명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 행정사가 약 3명 뽑는데, 올해 300명이 이거 빠져나갔어요. 300명 채워야죠. 몇 명 남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한 2,268명 정도 남았어요. 예, 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마 내년에는 좀 1차 난이도를 좀 많이 높이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너무 쉽게 냈거든요.
너무 쉽게 냈는데 아마 고급 공무원 시험 수준 정도 나올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명 되잖아요. 아마 좀 처음 오시는 분도 좀 아직은 초기 시험에서가 어렵진 않아요. 1차 시험 준비하면서 2차까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차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뭐 2차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약 3회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3회 넘어가 버리면 못 옵니다. 1차, 2차가 완전 분리돼서 시험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난이도 올라가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보세요. 이게 지금 2차에서 이렇게 많은 2차는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그거 보세요. 이거 보면 3,200명 정도가 거의 3,000 최소 3,000명 예, 3,000명 이상의 시험을 보는데 올해도 행정 절차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이드에서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다고 이거 나옵니다 했는데 거의 다 피해서 그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딱 골라 잡아서 부분적이죠. 부분 목차를 잡아서 시험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학생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했고 시험을 좀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사법시험 2차까지 뭐 3번, 4번 준비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결국 정리하고 행정사를 봤는데 처음에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이까지 거 뭐 행정사 뭐 시험 뭐 80점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평균 전 과목. 근데 막상 시험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다행히 합격하셨어요. 근데 56점 나와주셨어요. 56점. 겨우 합격하셨다고. 겨우 합격하셨다. 행정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뭐 물론 시험 자체가 시험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좀 더 사례 문제가 이런 실정에서 사례가 좀 사례 심화형 심화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죠? 또 근거 제시형 등 아주 법무사처럼 이렇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거 오히려 더 쉽습니다. 사례 문제가 훨씬 쉬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바로 보고 이제 나머지 시간 제가 정리해서 좀 2개 보고 그 다음 시간 2개 딱 봅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 제시형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더 쉬워요. 쉬운데 제가 올해도 첫해 1회 시험에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단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단문 정리가 반드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단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논점 위주로 해서 단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선도됩니다. 단문 정리 되어 있으면 뭐 큰 문제, 논술 사령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약술형도 전부 되어 있어가지고 시험 올해 같은 경우 10월달에 시험 보니까 약 10개월 남았으니까 충분합니다. 좀 1차 하시는 분들도 좀 2차 좀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동차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3회까지가 가능할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병행하실 때 이 단문 정리가 반드시 좀 큰 문제, 그죠? 40분짜리 큰 문제, 그죠? 그다음에 작은 문제 이렇게 해서 약술형, 그 작은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이 큰 문제 단문 정리하면서 이쪽 중간에 또 목차를 빼서 시험 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빼가지고 다시 작은 문제, 그렇죠? 약술형 문제를 갖다가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좀 요 기출 문제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법조문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항상 행정사 실무법도 제가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죠. 반드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죠. 올해는 100개 준비를 하실 겁니다. 100개면 뭐 브리타 완전히 다 예방하고 발 뻗고 잡으면서 시험 보러 가죠. 출제 경향을 먼저 파악하셔야 하고 두 번째 보시면 이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법적 근거를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법조문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약술 문제, 사례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단문 정리가 반드시 돼 있어야 하고 목차가 다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로서 우리가 요 가장 기초 토대가 되니까 법조는 안 줘요. 법조는 안 주기 때문에 늘 강조했는데 올해 묻는 거, 특히 묻는 것만 쓰셔야 돼요. 묻지 않는 걸 많이 쓰신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 염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반 페이지 쓰셨더라도 정확히 쓰신 분들 합격했어요.
뭐 7페이지, 10페이지 막 쓰셨다고 이런 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불필요한 내용 다 쓰셨거든요. 핵심을 묻는 거, 쟁점을 잡아야 하는데, 묻는 거만 써야 하는데, 그 이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의외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 것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것은, 이거 반드시 이게 전제가 돼요. 암기 되어 있어요. 해당 법 조문을. 그래야만이 어떤 형태로 붙든 이것이 안 되시면 우리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문이든, 어떤 그 시험이든 한 과목당 한 문제는 불이타 나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세 문제를 평균적으로 써주시고, 그것까지 어느 정도 써주시면 거의 다 합격해버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문 정리를 하면서 반드시 핵심 키워드가 다 우리가 핵심 키워드죠. 다 마찬가지예요. 핵심 키워드가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잠깐만, 이거 대신에 목차부터 해야죠. 목차 작성. 세 번째가 목차 작성입니다. 목차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다섯 번째가 완성 답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 이거 갖다가 1월부터 10월까지면, 한 7월까지. 그러니까 6월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기득권 학생들은 1, 2, 3, 4, 5월 6월달 시험이니까 6월까지 6개월이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기본 이론이라든지 기본 이론 통해서 이거 갖다가 3번밖에 반복할 기회가 없어요. 3번입니다. 3번 반복하고 언제까지? 6월까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월까지 7월부터는 어떠냐? 10월 11일까지 시험일까지 왜 기득권이 유리한가? 자, 여러분들 기득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까지 다 기본이론 다 끝납니다. 이 과정 3번 반복해서 시험 나올 범위를 갖다 정하고 시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죠? 쟁점되는 사항을 다 목차 우리가 다 단문 정리 끝내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단문 정리가 끝나고 이때부터는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 좁혀갑니다. 계속 2개월 동안 다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요. 문풀 들어가요. 문풀. 계속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거 시험 보는 거죠. 그죠? 시험 보고, 그죠? 강의하고 시험 보고, 강의하고 시험 보고, 계속 이렇게 해요. 3개월인데, 3개월인데, 보통 1개월 단위로 가요. 1개월 이렇게 끊습니다.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3번을 거쳐서. 최종 시험은 최종 시험에서 이제, 그죠? 마지막 한 달은 특강입니다. 다 특강이고. 2개월은 문제풀이 드는 거죠. 문풀. 이렇게 하면 거의 답안 작성이 상당히 수준 올라갈 거예요. 올해 3개월 가지고 뭐 하시니까 정신 없으셨죠. 1차 시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쩔쩔매졌습니까. 근데 제가 이 순서로면, 제가 이제 신림동 쪽에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했더니 뭐 거의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다 합격하셨어요. 저희 거의. 한두 번 빼놓고는 뭐 처음 공부하신 분이었지만은, 굉장히 좀 확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신림동 쪽에서 2차를 갖다가 좀 실무법하고 절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처음부터 예상했고 이렇게 간다고 했고, 정확히도 우리가 출제 예상했던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고, 이번 시간은 이제 제 첫 번째 문제 풀고, 좀 간단히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나머지 약순형 3개를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좀 강평원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시고, 첫 회 시험 우리가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1차 시험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어서 이거 하시면 1차 시험에도 그대로 도움됩니다. 1차 시험에서 기관식에서 우리가 총 20문제, 강론까지 포함하는데 법조문 문제만 총론해서 4문제에서 5문제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갖다 처음 같이 하시는 분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 우리 2차는 당연히 1차뿐만 아니라 2차를 위해서라도 법조문이 숙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문제인데, 우리 2차 행정 절차로 문제 및 해설 보시면, 문제 1번 공청회 부분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기존에 기득권 가시는 분들 조금 이것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 1, 문 2, 문 3, 문 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 초기에 좀 요거 해놓고 할게요. 반드시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신 있다 하더라도 시간 안배 때문에 시간 안배 때문에. 그다음에 자 그죠? 50분 내에 네 문제를 써요. 50분 내에 100분 내에 8문제 쓴단 말이에요. 이건 100분 내에 8문제 쓰기 때문에 빠르게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안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뭐 절차로 이렇게 하면 문 1, 문 2, 문 3, 문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물론 문제를 따라줘요. 문제 따라주고 답안지를 따라줍니다. 그죠? 예, 기록권 계신 분들은 아시니까. 이게 이제 문제 설문을 따라줘요. 문제 설문을 갖다가 따로 준단 말이에요. 설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2장 줘요. 그러니까 절차론하고 예? 민법 계약하고 해서 문 1 이렇게 문 1 문 2 이렇게 하고 문 4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뭐 초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신 있는 것부터 쓰셔야죠. 자신 있는 거. 그래야 만약 자신 있는 것부터 그러면 내가 문제 3번이다. 문제 3번부터 써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문제 3번부터 쓰고 간단히 물론 다 안내를 해줘요. 여기다가 간단히 요 문제 3번에서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설문은 대표적인 거 뭐 공청회 쓰면 돼요. 이렇게 공청회 설명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문제 3번을 쓰다는 거 내가 공청회죠. 내가 뭐 공청회 자신 있다면 공청회부터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는 것부터 순서대로 씁니다. 끝나고 자 끝났으면 이러시면죠. 그렇죠? 여기다 맨 끝에 어딥니까? 맨 끝에 여기 끝났다면 여기다 끝 표시해야 하고 끝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문 1번이 자신 있다. 문 1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용을 축약해서 간단히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초안에다가 목차를 작성해줘요. 이렇게 목차를 그렇지 않으면 빼먹습니다. 또 목차 없이 쓰다 보면 지나치게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큰 문제 40점인데 20분 내에 쓰셔야 돼요. 나머지 약술형 다 10분 내에 쓰신단 말이에요. 점수 20점이에요. 그럼 작은 문제 3문제 3 곱하기 2입니다. 20입니다. 60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시간을 배분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 예,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써주시고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아시고 초안을 작성해 주십시오. 초안지가 3장 되니까 뭐 충분히 쓰시기 바랍니다. 앞에 붙어 있어요. 초안지는 답안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해놓고 그죠? 이 답안지에 초안지 붙어 있으니까 써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문 1번 보니까 저는 이제 그죠? 그거 썼죠. 문 1번이 뭐예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죠. 예, 이게 40점짜리. 40점짜리 20분 내에 쓰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다 쓰셔야 한다는 거. 이 정도 배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청회를 설명하시오. 지금 우리 행정 절차론에서는 설명하시오. 40점짜리. 논술형 문제죠. 기본적인 목차 보시면요. 그렇죠. 먼저 써볼게요. 자, 목차 서설 나오죠. 서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설 있고, 서설 부분에서는 의 부분을 써주세요. 의 부분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목적 및 특성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 및 특성, 요거 두 개 써주셔야 돼요. 목적 및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봐볼까요? 이렇게 두 번째 목차 보시면, 공청회가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공청회가 인정되는 경우. 예,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목차가 3개가 있어요. 공청회가 인정되는 경우. 1. 자, 처분 전. 그죠? 예, 처분 전이. 자, 이때 보시면, 처분 전 사전적 의견 청취 절차. 자, 보시면, 처분 전 사전적 의견 청취 절차. 법조 22조인데, 처분 전 사전적 의견 청취 절차. 요거죠? 예. 자, 법조문 내용 우리 행정처처법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적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공청회. 예를 들면 공청회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불이익 처분할 때는 불이익 처분 시에 이 내용입니다. 불이익 처분 시에 하는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좀 뒤에 이제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쓰실 것이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 규정. 특정 구성원 간의 구성원의 대립된 의견 규정. 대립된 의견의 조정, 의견의 조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쓰실 것이 지금 제가 우리 시대고시 우리 문제집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절차론이 매우 잘 돼 있어요. 절차론이. 그래서 좀 이걸 좀 토대로 해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우리 시대고시에서 나온 책이 있죠. 2차 책이 좀 이렇게 뭐 2차 네가 뭐 다 묶여서 나왔는데 책이 매우 잘 된 그 편에 속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렇죠. 특정 입법 정책 지도 또는 계획이 도입 개선 등에 관한 여론이나 의견 수립. 자, 해서 우리가 세 번째 특정 입법 등 줄여 쓰겠습니다. 특정 입법 등 등의 입법 등에 관한 여론 수렴. 여론 수렴이죠. 여론 수렴 이렇게 짧게 여론이나 의견 수렴. 아마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시대고시에서 이 책이 지금 1회 때 나왔던 책이고 아주 잘 돼 있어요. 잘 되고 있어서 이 정도 두 번째 목차 이 정도 큰 문제니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가 자 공청회 인정되는 경우 좀 보셨죠? 좀 잠깐요. 보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가 두 번째 목차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두 번째 목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가 공청회의 개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목차가 이제 공청회의 개최 절차 이 세 가지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뭐 논점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목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요것만 잠깐 제가 좀 더 뒤에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거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내용이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돼 있는데 요거면 한 세 장,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하면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두 장 나옵니다. 두 장 나와요. 이 정도면 바로 A4 한 장, A4 한 페이지면 시험 답안지 한 장 나와요. 한 장. 그러니까 A4 한 페이지 정리했는데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보면 두 페이지 나와요. 한 장 나오죠. 그러니까 A4 한 페이지가 거의 한 장 앞뒤에서 이제 한 장, 두 페이지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것이 요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좀 신림동에서 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또 1차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처음에 선생님 도저히 이거 못 쓰겠습니다. 당연히 못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FM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강의해요. 강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다 기억해서 암기한다. 그럼 뭐 수업 하시겠죠. 근데 거의 이렇게 답안지를 정확히 이 정도 못 쓰십니다. 워낙 과목 다 100개씩 준비해야 하는데 일단은 다시 자기가 기억하신 대로 그 다음에 또 정리된 대로 축약해서 쓰기 때문에 답안 작성해 보시면 확 줄어요. 그러면 답안 처음에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우리가 기본 이론하고 이제 시험을 출제합니다. 이거 시험 다음 주에 낼 테니까 공부해 오십시오.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에 문제 냅니다. 꼭 여러분들 준비해 오세요.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시험 봐요. 시험 봐놓고, 봐놓고, 자, 그죠? 그 다음 다시 강의 들어가고. 그 지난주에 시험 출제했던 거 갖다가 이번에 봐서 작성한 것도 제가, 첨삭을 합니다. 첨삭해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의 그 가장 잘 된 답안을 뽑아서, 가장 잘 된 답안을 뽑아서, 여기서 갖다가 이제, 제가 일단 이제 첨삭하죠. 첨삭해서, 일단 모범 답안을 해가지고, 일단 다시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이 학생은 이렇게 썼는데, 아주 가장 우수한 답안인데, 뭐가 부족하고, 내가 쓴 거하고, 이 학생이 쓴 거하고, 제가 또 첨삭까지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 답안은 뭐가 좀 부족하고, 그죠? 또 뭐가 좀 이 답안지보다는 또 낫게 썼고, 그죠? 목차 구성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쪽 부분 만약에 그 모범 답안에서 좀 제시되는, 그죠? 우리 학생 중에서 가장 잘 쓴 답안은 이 기준에서 이 지금 다 써놓고 있거든요. 이거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 한 60% 정도 쓰면 고득점이죠. 무조건 합격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가 답안 쓸 때 60%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못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약 10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중에 쓰셔요. 10월 내내 7월경에 가서 이 정도 쓰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바로 2차를 준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공청회 개최 절차 보시면 그죠? 여기서 세 번째 목차인데. 이걸 간단히, 자, 이 공청회 개최의 알림, 줄여서요. 공청회 개최의 알림, 써볼게요. 개최의 알림. 여러분들 목차를 반드시 작성해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이게 다 암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때 보시면, 주제자 및 발표자의 선정. 주제자 및 발표자의 선정, 요 목차 나와야 돼요. 써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의 나갈 때는 이제 다 합니다. 이렇게 먼저 목차 작성해보고, 써보고, 자, 일단 공청회의 주제자 및 발표자의 선정 있으시고, 이걸 일단 해놓고 세 번째가 이제 더 좁으니까요. 세 번째가 공청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 네 번째가 전자공청회. 그렇죠? 전자공청회. 우리 교재는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놨기 때문에 전자공청회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했는데 그치죠. 네 번째 전자공청회. 다섯 번째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의 결과. 그죠? 이거. 결과. 자, 이때 보시면 이걸 반영해야죠. 반영하고 또 알리는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총 5가지. 이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목차가 요 5가지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씩 간단히 보도록 하죠. 좀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의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그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약 60%만 쓰셨으면 거의 이번에 합격하셨죠. 이거는 아마 좀 분량이 큰 문제에서 정확히면 2장, 4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갖다가 쓰시면 그대로 못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서 또, 1월부터 6월 말까지, 7월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이걸 통해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이 침전물이 남아요. 또 나만이 또 이 목차를 또 잘 암기되는 방법, 기억 연산법을 통해서 목차를 또 암기하셔야거든요. 법조문 당연히 암기하시고 핵심 키워드와 목차가 반드시 목차와 핵심 키워드가 암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우리가 브리타라든지 짧은 시간 내에 넉넉히 쓰실 수가 있죠. 이 정도만 60%만 쓰시면 약간 한 페이지 나옵니다. 그 대신 목차는 빠뜨리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서울 부분에서 의 보시면, 자, 공청회는 무엇인가? 제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의 그 개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 써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입니다. 자, 공청이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적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죠. 됐죠? 예, 이렇게 이거 써주셔야 돼요. 두 번째, 목적 및 특성은 보세요. 우리 교재 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 교재 참고해서 썼습니다. 자, 목적 보세요. 자, 이때 공청회 목적. 자, 양거를 읽어보시면 의견 정치의 하나인 공청회는 해당 차원의 영역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상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와 같이 행정청이 예고 절차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이나 정책 등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토록 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이다. 목적 또 다음 취지 써도 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 취지 목적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목적 우리 교재대로 그냥 취지를 안 썼고 목적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이 있는데, 자, 우리 불이익처분 절차에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불이익처분 절차의 특이한제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제도가 있는데, 의견 청취 제도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청문, 두 번째 공청회, 세 번째 의견 제출이죠. 자, 의견 제출이 바로 일반적인 일반 조항이고, 이때 청문과 공청회가 특별 조항입니다. 이때 보시면 불이익처분 시에 자,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의견 제출을 기회를 줘야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시면 청문과 공청회가 있는데 청문과 공청회의 이 특성을 비교해서 자, 청문과 비교해 보면 이때 공청회의 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보시죠. 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청문이 처분 과정 특유의 절차로서 재판에 준하는 정식 절차인 데서 자, 청문은 여러분들 재판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인 데 대해서 공청회는 처분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시는 우리가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 계획 등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절차로 보다 폭넓게 활용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번째, 청문이 불이익처분 특유의 절차임에 비해서 공청회는 불이익처분과 상관없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자, 청문 절차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청문 주재자 선정이 엄격성, 증거조사, 청문 조사 등 절차가 까다로운 데 대해서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로서 청문 절차와 같은 엄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청문과 비교해서 공청회의 특징. 자, 공청회는 그렇죠. 청문보다 그렇죠. 더 넓고 폭넓게 활용되는 행정 절차이다. 두 번째는 그렇죠. 불이익처분과 상관없이 청문회와 달리 불이익처분과 상관없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되는 절차이다. 세 번째가 그렇죠.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로서 청문 절차와 같은 엄격성이 없다. 이걸 줄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언급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로서 청문 절차와 같은 엄격성이 없다. 요약해서 쓰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제가 FM대로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목차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 처분 전 사전적 의견 청취 절차. 자, 법 제22조 제2항 쓰셔야 돼요. 이거 많이 우리 객관식으로 하셨죠. 자, 행정청이 자, 처분을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해당 처분의 영역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거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의 주정. 자,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주민 간 또는 이해 집단 간 등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공청회 절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입법 정책 시도 또는 계획의 도입 개선 등에 관한 여론이나 의견 수렴. 이거 뒤에서 보시면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도 공청회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공청회가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요약해서 쓰셔야 돼요. 이것도 저는 FM도 썼지만은 간략하게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간단히 뭐를 쓰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만 있으면 돼요. 뭐 처분 전 사전적 의견 정치 절차로서 이 내용 간단히 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특정 구성원간의 대립된 의견 규정. 그다음 세 번째, 특정 입법 정책 제도 또는 계획의 도입 개선 등에 관한 여론이나 의견 수렴. 즉
행정상 입법률이라든지 행정 예고 등에 관한 이런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공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FM들 다 썼습니다만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 답안 작성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잘 암기 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요약해 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청회. 자, 우리가 세 번째 목차죠. 세 번째 목차인데 공청회 개최의 절차. 우리가 공청회 개최의 알림, 법 제38조 우리 많이 했던 것이죠. 객관식에서도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는 공청회 개최 10달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의 공건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선생님들 최종 기준이 이렇게 잡습니다. 잡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밑에 뭐 제목, 뭐 일시창 다 쓸 필요 없고 일정한 사항, 다음의 사항을 일정한 사항으로 고치시면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법 제38조의 3제 1항 써셔야죠. 일단 세 가지 쓰셔야죠. 공청회 주재자의 선정,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동조 제1항, 제38조의 3, 제1항, 그죠? 이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항 쓰시고, 그 다음에 양거로 2번, 공청회 발표자의 선정, 동조 제2항. 여러분들, 이 법조문이 안개 있으면, 안 하시면 전혀 없습니다.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세 번째, 공청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 나오죠? 자, 이때 양가로 1번 공청회 절차.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발표자 사항 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공청회. 자, 양거로 2번 공청회 주재자 법조문. 그렇죠. 제39조 제1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칙. 그렇죠. 그렇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입니다. 제12조 2 제1항 써주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규칙 제12조 2 제2항 써주시고. 동그라미 4번은 이때 자,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법 제39조 제4항 내용을 써주셔야 하거든요. 자, 보세요. 법조문 안 드셨으면 법조문이 완벽하게 암기되시지 않고 또 이 단문 정리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손동 떼고 오셨을 겁니다. 이 정도 써주신다고요. 제가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발표 내용, 법 조적, 동조 제2항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공청회가 있죠. 전자공청회는 우리가 그저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자공청회 법 제38조 2 내용,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내용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5.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의 결과에서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의 결과의 반영, 법 제39조 2를 반영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2조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요 영 제22조 내용을 쓰셔야 합니다. 아마 제가 이거 모범다운 썼는데요. 요거에다 아마 60% 쓰시면 고득점 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보통 55 여기서 한 60% 쓰셨으면 거의 이제 60점 이상 맞으실 거예요. 거의 좀 잘 나왔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 이 정도 답안 채점 기준을 정해놓고 점수를 하니까 우리 평균적으로 2차가 56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봐서는 아마 여기서 커트라인이 52점 이후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큰 문제 40점이었으니까 한 장, 2페이지를 쓰셔야 하는데 요 내용을 대략적 내용을 갖다 약 제가 봐서는 한 이거 내용 한 60%만 쓰셨어도 아주 고득점 60점 이상 넘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서 제가 보셨듯이 제가 아까 사드렸죠. 출제 경향 파악하시하고 출제 경향 파악하시하고 법적 근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기사는 기본 강의 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목차 제시하고 그 다음에 목차에서 다시 핵심 키워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 답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약 1월부터 6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일부 학생들한테 우려에 있어서 빨리 좀 준비해라 연락했더니 다들 1월 초 실망도 크고 충기도 크고 오셨을 거예요. 거의 시험 좀 만만하다 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좀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요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 만만치 않구나. 네, 그래서 법조문 주저하지 않고 해서 출제 경향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순서대로 제 기본 강의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목차에 따라서 한번 쭉 계속 반복해서 쓰셔야 돼요. 또 핵심 키워드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약술형 문제 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